안녕하세요, 명쾌한 체원장입니다. 요즘에 명쾌한 체원장 채널 구독하시는 간 환자분들에게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원래는 간 이식을 안 하면 3개월 남았다는 판정을 받으시는 비대상성 간경화 환자분들께 제 영상이 인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간 영상 중에서 제가 초기 간경화에 대한 영상을 딱 하나 올려놨는데 그 영상이 요즘에는 말기 간경화에 대한 영상 조회수를 뛰어넘기 시작하네요. 채널을 오픈하고 나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기념으로 제가 간경화 진단을 받자마자 명쾌한 체원장을 찾으셨던 초중기 간경화 환자분의 회복 사례를 오늘 공개해 보려고 합니다. 저도 정중하고 품 있는 성격인데요. 말기 간경화 환자분들 대상으로 이런 거 저런 거 하면 안 된다, 입에 땡긴다고 막 먹지 말자, 입원하고서 명쾌한 체원장 눈을 피해서 먹고 싶은 거 막 드시다가는 삐끗 잘못하면 저 손길 갑니다, 그런 잔소리 영상만 찍으면서 악역을 자처했었는데요. 원래는 제가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말기 간 환자분들이 저를 악독한 사람으로 다 버려놨어요. 초기 간경화 환자분들한테는 제가 얼마나 웃으면서 소프트하게 진료할 수 있는지,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도 얼마나 편하고 빠르게 나을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하게 돼서 오늘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진료한 간경화 환자분들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케이스라고 손에 꼽는 환자분입니다. 이상적인 케이스라는 게 과연 뭘까요? 본인의 건강을 방치하지 않고 미리미리 신경을 쓰셨습니다. 국내 유수의 큰 병원에서 포기하고 나서야 대책을 찾겠다고 명쾌한 한의원에 오신 게 아닙니다. 병원 검사도 빼먹지 않으셨고요. 돈 벌고 애 키우고 사회생활 바쁘다는 핑계 대지 않고 미리미리 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아무 합병증이 없으셨습니다. 합병증이 있는 분보다 합병증이 없는 분이 체력이 좋으시고 빨리 호전되는 게 당연하겠죠. 게다가 합병증이 없으니 당장 생명이 위험할 일이 없어서 제가 가슴 졸일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 편하게 진료했거든요. 제가 이런 말을 왜 할까요? 복수나 황달, 간성혼수, 식도 정맥류, 심장 투석 등 간경화 합병증이 없으신 분들은 명쾌한 한의원 치료를 시작할 확률이 확 낮더라고요. 그냥 노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명쾌한 한의원 말고도 기댈 곳이 많으신 겁니다. 혹시 병원에서 주는 약을 잘 먹으면 간경화가 호전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시는 겁니다. 저는 초진 때 이 정도 케이스라면 정말 내가 덤벼볼 만하다, 치료 결과가 너무 좋겠네 생각하고 있지만 동상이몽입니다. 그런 분일수록 치료를 안 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위급한 분들, 막판에 혹시나 싶어 지푸라기 잡으러 오신 분들만 명쾌한 한의원에 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의 주인공 환자분께 정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경화 진단을 받자마자 명쾌한 한의원에 내원하고 치료를 시작하셨거든요. 치료의 성패를 좌우하는 치료 초반에 아주 성실히 일주일에 2, 3회 내원하셨고요. 치료 후에 모든 증세 변화 성실히 리포트 해주셨고요. 병원 진료를 성실히 받고 모든 검사 자료 다 제출해 주셨습니다. 병원에서 주는 약도 꼬박꼬박 드셨고 명쾌한 한의원의 속죄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제게는 100점 만점 최고의 환자분이셨죠. 치료 후에 결과가 좋은 것은 저 혼자 노력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열심히 혼신을 다해서 치료해도 환자분 본인의 각고의 노력이 없다면 이렇게 양방주치의도 인정하는 좋은 결과를 도출하기는 정말 어렵거든요. 자, 케이스 리포트 시작하겠습니다. 40대 초반의 남자분, 비형간염 복균자입니다. 간경화 초기에서 중기 진단 직후에 내원하셨고요. 간내 낭종 2개, 배꼽 정맥 재교통, 간내 결절, 간혈관종 진단을 받았고 비장비대, 담도폐쇄, 용혈성 황달 소견이 있었으며 역류성 식도염과 만성위염, 십이지장염 등의 기저질환이 있었습니다. 간 관련한 모든 수치가 급속으로 악화되는 중 명쾌한 알러지 치료 후에 약 한 달 반 만에 간 수치가 정상 범위로 들어왔고요. 치료 후 6개월이 지나니 양방주치의의 소견으로 AFP를 비롯한 대부분의 수치가 정상 회복되었고 가장 중요한 것, 비형간염의 항체가 생겼습니다. 2018년 당시부터 지금까지 간경화의 재발 소견은 없습니다. 간경화 치료의 첫 번째 세션은 간의 각종 대사 과정에 효소로 작용하는 핵심 영양소에 대한 알러지를 치료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BBF를 제외한 6가지 기초 영양소 항목에 모두 알러지가 있으셨죠. 그러니 간 기능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은 모두 다 잘 먹던 음식인데 왜 알러지가 있는지 아주 의아해하셨지만 달걀 단백질 및 알부민 알러지 치료를 시작으로 칼슘 및 우유, 비타민C 및 야채 과일, 비타민 B군, 설탕 및 당류, 철분 및 육류 알레르기 치료를 순서대로 진행했습니다. 달걀 알러지 치료 후에 갈색 소변이 진하게 나온 후 소변색이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위 내시경 소견상 역류성 식도염, 만성위염, 십이지장염 진단을 받으셨는데 달걀 알러지 치료 후 속이 편해졌다고 하셨고 비타민C 치료 후에는 식사량도 늘었다고 합니다. 매번 치료마다 어깨 결림과 허리 통증, 무릎 관절 통증, 다리 근육 경련이 있고 쥐가 나는 등 근골격계 통증을 자주 호소했습니다. 과거 교통사고 후에 특정 시술을 받은 후유증으로 보이며 여러 항목에 대한 알러지가 근골격계의 통증과도 연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간경화가 심하던 분들은 보통 우측 갈비뼈 안쪽의 통증을 호소하시는데 이분은 오른쪽은 가끔, 왼쪽 배는 자주 바늘로 찌르는 듯한 찌릿한 통증을 호소하셨습니다. 오른쪽은 간의 통증, 왼쪽은 비장비대로 인한 불편감으로 보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인스턴트를 줄이는 선에서 식이요법을 지도했고요. 이것은 합병증이 없으니 가능한 식이요법입니다. 초반에 빨리 오시면 이렇게 설렁설렁 식이요법 하시면서도 빠른 회복이 가능합니다. 치료 종반 금진하는 병원에서 베물리디와 넥슘 처방을 받으셨고요. 알러지 검사 결과 알러지 반응이 없어 설탕 치료 후부터 복용을 병행했습니다. 초반에는 주 2, 3회 내원을 하셨습니다. 간경화 치료의 두 번째 세션으로 넘어갑니다. 이 과정은 간이 공격당하고 망가지고 딱딱해지는 것을 지연시키거나 멈추기 위한 치료입니다. 그래서 코어6 알러지 치료가 마무리된 후에 바로 간 관련 항목으로 점프했습니다. 간 치료 과정 중에 B형 간염 바이러스 알러지 치료는 너무 중요합니다. B형 간염 복용자의 경우 당연히 100% B형 간염 바이러스에 불쾌한 과민 반응이 있습니다. B형 간염 바이러스의 공격을 막지 못하고 B형 간염의 항체를 만들지 못합니다. 이것을 제가 B형 간염 바이러스 알러지라고 부르죠. 지금까지 B형 간염 바이러스 알러지가 없는 B형 간염 환자분들은 제가 단 한 명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B형 간염 환자분이라면 B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알러지는 100%의 확률로 치료해야 할 겁니다. B형 간염 바이러스의 치료는 너무 중요합니다. 간 경화를 악화시킨 원인 물질에 해당되니까요. B형 간염 바이러스를 치료하니 치료 시간 동안 오른쪽 상복부에 쿡쿡쿡 쑤시는 통증을 느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증상이죠. B형 간염 바이러스가 다 간에 살고 있잖아요. 큰 불편감은 아니지만 피로감이 심했고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다고 했습니다. 물도 제대로 못 마실 정도로 굉장히 몸이 힘들었고 소변색이 노랗게 진해지고 거품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B형 간염 바이러스 에너지를 접촉하고 기순환을 정상화시키며 B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반응을 올리려고 하는 것 뿐인데 몸은 이러한 명현 반응을 겪었습니다. 다행히 치료는 한 번에 잘 성공했습니다. 간 치료에서 또 중요한 것은 간과 간경화 세포에 대한 공격 반응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이 환자분의 경우 면역계가 B형 간염 바이러스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오랜 기간 간세포가 다치고 회복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간에 흉터가 생기고 간세포가 콜라겐 조직으로 섬유화됩니다. 간경화 진단을 지금 받았을 뿐이지 이분은 그렇게 간세포가 점차 섬유화되고 있었고 그렇게 딱딱해진 간세포 자체에도 알러지가 있었습니다. 간에 살고 있는 B형 간염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본인의 간세포 자체도 침입 물질로 보고 공격하는 상태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후로도 간은 더 망가지고 더 섬유화가 가속화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경향성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간경화에는 약이 없다. 그냥 현재 추세를 유지하는 것이 최상이다 라고 의사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저도 명쾌한 알러지 치료로 알러지 반응을 삭제해야 비로소 간세포가 다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하는 중입니다. 간경화 세포뿐만 아니라 그 상위 항목이 되는 간 조직과 오장육부도 같이 치료했습니다. 이렇게 치료하니 코피가 났다고 하시더군요. 간경화 세포에 대한 치료를 하고 나서 혈관이 터지는 반응이 나오는 것은 간경화가 계속 악화되었더라면 아마도 위식도 정맥류 경향이 더 심해지지 않았을까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혈액 검사 수치상으로도 PT 수치도 높고 혈소판 수치도 안 좋았습니다. 상황이 충분히 예상되죠. 또 심장 부위 압박감과 함께 잠을 잘 못 주무셨다고 하시네요. 지난 치료 후에 최근 며칠간 부쩍 소변색이 진해지는 반응을 보인다고요. 소변색은 매일 바뀌고요. 간경화의 에너지를 뇌에 집어넣었더니 코피를 흘리고 소변으로 수분 배출이 잘 안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 전형적인 간경화의 합병증 증상입니다. 마치 치과 치료하면 치료한 치아가 일시적으로 더 아픈 것처럼 간경화 세포의 정보를 몸에 집어넣고 호전 반응을 유도하니 간경화 합병증 증상이 명현 반응처럼 일시적으로 일어나다 사라집니다. 다음 내원 때 체크하니 오장육부도 간도 치료가 잘 됐는데 간경화 세포 자체에 대한 감정 알러지가 소실되지 않아서 굉장히 고생하다 오셨습니다. 치료가 감정 레벨에 걸려 있을 때는 오히려 치료 후에 불쾌감이 심하고 명현 반응이 지속됩니다. 감정 레벨 알러지가 먼고 하니 간경화 때문에 얽힌 감정과 스트레스가 심각하셨던지 한 번에 잘 치료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나이 40에 벌써 간경화냐. 내가 그럼 이 나이에 죽어야 되나? 내 마누라랑 자식들은 도대체 어쩌라고. 간경화 세포에 이런 식의 감정 스트레스가 남아있는 것까지 다 치료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간경화 감정 알러지까지 잘 마무리하고 B형 간염 바이러스가 간에 해를 끼치는 상황을 제어하기 위한 치료까지 마무리했습니다. 그 후에는 B형 간염 바이러스 바이아를 개별적으로 맞춤 제작해서 스스로 집에서 자가치료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이 자가치료 숙제를 열심히 하시면 B형 간염 바이러스를 비활성 상태로 잘 제어할 수 있습니다. 숙제의 강도와 횟수는 환자분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고요. 집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자가치료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지난 영상을 확인하십시오. 명쾌한 한의원에서 B형 간염 바이러스 치료를 마무리한 후에 집에서 자가치료를 해보시라고 숙제를 내드렸죠. 유리병을 손에 잡고 경혈점을 몇 군데 셀프 마사지 하는데 뭐가 대수냐 싶으시겠지만 엄청난 피로감과 두통을 느껴서 도저히 낮 시간에는 자가치료를 진행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밤에 자기 직전에만 자가치료 1회 후에 취침하는 방식으로 횟수와 강도를 조절했고요. 그런데 자가치료를 5개월간 반복하니 B형 간염 바이러스의 에너지를 접촉해도 처음과 같은 극심한 컨디션 저하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자가치료 횟수를 더 늘려나갔고요. 그래도 몸은 이상 반응 없이 잘 견뎌나갔고 결국에는 B형 간염 항체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항바이러스제를 오래 드셨어도 B형 간염 바이러스를 제어하지 못해서 간경화로까지 악화되셨습니다. 그런데 B형 간염 바이러스 치료가 성공하고 그 상태에서 자가치료를 계속 반복해 나가면 간경화 환자의 면역계는 남들처럼 바이러스에 대응하라는 명령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면역 반응을 회복하여 B형 간염 바이러스를 제어하는 데 성공하고 간경화의 굴레에서 탈출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겠습니다. 집에서는 자가치료 마사지를 하라고 숙제를 내드리면서 동시에 베이직24 및 음식 알레르기를 치료했거든요. 비타민 A 및 해산물, 어패류, 미네랄, 각종 소금, 밀가루 등의 곡물, 이스트 및 발효 음식, 위산과 산성 소화액, 담즙을 비롯한 소화효소에 대한 알러지 치료를 진행합니다. 음식에 대한 알러지 치료를 하면서 소화력이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식도에 염증이 안 생기도록 과식을 줄이고 자극적인 음식을 줄이는 선에서 식이요법을 하면서 관리해 나갔습니다. 그 외에 호르몬 및 본인의 신체 분비물에 대한 치료를 마무리하고 양념, 동물성, 식물성 기름, 견과류, 식품 첨가물, 카페인 등의 음식에 대한 치료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자가치료도 하고 계신지라 후반부에는 한 달에 2번 정도로 내원의 수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명치한 알러지 치료를 시작한 지 1개월 반이 지난 시점 정밀검사 결과야 소진시의 DNA 수치 3억 카피가 정상으로 돌아갔고요. AST 102에서 28, ALT 117에서 28로 정상 회복되었고 그때부터 1개월이 지나자 감마 GTP도 77에서 44로 정상 회복, 3개월이 더 지나자 간암 토지자 숫자인 AFP까지 68.5에서 9.3으로 정상화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번에 치료 후기가 명쾌한 블로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법 준수를 위해 유튜브에 공개하지 않고 블로그 서로 이웃에게만 공개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 케이스의 핵심이 뭘까요? 이분은 악명 높은 간경화 식이요법을 전혀 안 하셨습니다. 그냥 인스턴트 식품 안 먹고 평소에 먹고 싶은 음식 다 잘 드시면서 치료했어요. 그래서 초반부에 BBF 직후에 쌀과 콩 알러지 치료를 안 했죠. 간경화 식이요법을 안 하니까 그것을 미리 당겨서 치료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한의원 앞에 방 잡고 하루에 한두 번씩 치료해야 된다, 명쾌한 알러지 치료에 올인하라, 그런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직장생활 하시면서 사회생활 그대로 유지하신 채로 초반에 한 달 정도 바짝 일주일에 2-3번 오셨고요. 후반에는 한 달에 2번 오시는 걸로 내원의 수를 줄였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지방에서 올라오실 상황이라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오셨어도 얼마든지 간경화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겁니다. 물론 일주일에 3번 치료하는 것보다는 진도가 나가는 속도가 느려지니까 이렇게 한 달 반 만에 간경화의 기세를 꺾을 수 있다? 그렇게 장담하지는 못하지만요. 그러나 5-6개월 혹은 1년의 시간이 걸릴지라도 가만히 놔둔다고 나을 수 없고 치료법도 없다고 했던 간경화가 나을 수 있다면요, 일주일에 한 번 시간을 투자해서 치료를 받을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지 않을까요? 간경화 초기 환자분들, 청천벽력 같은 진단에 너무나 충격을 받은 상태로 저한테 연락을 주시는데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가만히 시간을 보낸다고 낫는 병은 절대 아니고요. 명쾌한 알러지 치료로는 완치 수준으로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으니 기운을 추스리시고 필요하신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